이번 단어는 원기둥, 원뿔, 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두 입체 도형이랍니다. 먼저 원기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는 이미 둥근 기둥 모양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음료수 캔 음료, 그리고 참치캔, 통조림 캔 등을 생각하면 그 모양이 바로 원기둥이랍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말해요. 그러면 둥근 기둥 모양 같이 우리 음료수 캔 하나를 딱 떠올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주보는 두 면은 서로 평행하고요.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니 바로 원 모양인데 두 원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옆에 우리가 음료수 먹을 때 이렇게 딱 손으로 잡는 부분 있잖아요. 구분면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굴리면 잘 굴러가요. 또르르륵 잘 굴러가죠. 그리고 이 평평한 면 있잖아요. 그 위로 쌓으면은 또 잘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원기둥의 특징은 마주보는 두 면이 평평한 원이라는 것. 그리고 마주보는 두 면은 서로 평행하기도 하고 합동이라는 것. 그리고 옆을 둘러싼 면은 구분면이라는 것. 굴리면 잘 굴러간다 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보고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원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평평한 두 면 있죠? 원 모양으로 생긴 두 면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합니다. 자, 밑면 하면은 딱 아래에 있는 면만 밑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두 면, 마주보는 두 면, 평평한 두 면, 합동인 두 원 모두 밑면이 된답니다. 그래서 밑면이 몇 개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두 개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밑면은 서로 병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말하고요. 옆면은 우리 음료수 캔 잡는 부분 있죠. 두 밑면과 만나는 면으로 구분면이 옆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뭘까?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음료수 캔의 키!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키가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이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잴 때는 이렇게 잴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한 두 면과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자와 직각삼각자를 사용하여 잽니다. 우리가 키를 잴 때도 이렇게 벽에 똑바로 딱 머리를 댄 다음에 여기까지 꽁 대면은 우리 키를 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평평한 이 밑면 중에 하나를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자를 대고요. 삼각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눈금을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예요. 아, 그러니 높이가 5cm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좋아요. 자, 한 변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려 원기둥 만들기. 원기둥은요, 평면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원기둥을 만들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나무젓가락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자, 네 변 중에 한 변을 이 나무젓가락에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나무젓가락을 막 돌려보면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큰 건물에 들어갈 때 회전문 통과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회전문. 이 문이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면 밀면 이렇게 이 회전문이 동글동글동글 돌아갑니다. 멀리서 그 모양을 바라봤을 때 직사각형이 막 돌아간 모양이 바로 원기둥 모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작은 물건 중에는 음료수 캔, 통조림 캔도 원기둥 모양이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회전문에서 이 문, 직사각형 모양의 문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을 때도 원기둥 모양을 우리 관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어떤 평면 도형이 하나의 직선을 축으로 완전히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생기는 입체 도형을 조금 어려운 말로 회전체라고도 해요. 이 회전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돌리기 전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과 같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의 가로는 어떤 길이, 그러니까 원기둥이 되고 나서
어디를 만들어주냐?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 밑면에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정리. 원기둥 밑면은 무슨 모양? 위아래 평행하고 합동인 원 모양이고요. 그리고 몇 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해결해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네모 안에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밑면, 옆면, 높이 이제 구성 요소 맞춰줍니다. 자, 지금 화살표 따라가 보니까 위에 있는 원을 말하네요. 그럼 밑면을 말하죠. 밑면은 몇 개? 두 개입니다. 아래도 밑면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표 따라 보면은 구분면을 말합니다. 바로 옆면을 말하죠. 그 다음 자, 두 밑면을 수직으로 이어주는 이 선분의 길이니까 이 원기둥의 키와 같구나. 높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직육면체, 정육면체 전개도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원기둥의 전개도는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인데요. 우리 친구들 참치캔 떠올려 보세요. 자, 뚜껑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손잡이 딱 잡고 딱 열면은 뚜껑이 따지죠. 마찬가지 우리 원기둥을 참치캔이라고 생각하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마주보는 바닥에 있는 면도 같은 방법으로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옆면은 밑면과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밑면과 옆면을 한 점에서 만나도록 두 밑면의 둘레를 따라 자르고 옆면은 밑면과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펼쳐지겠죠. 옆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원, 아래쪽은 아래쪽에 있는 원. 자, 그리고 두 원과 직사각형 하나의 모양으로 나온답니다. 정육면체는 어떤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직육면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전개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원기둥은요, 다양한 모양이 없어요. 원 두 개, 가운데에 직사각형. 이렇게 모양이 딱 한 가지로 나온답니다. 물론 이 원을 이 가운데 쪽에다 그려도 되고 오른쪽에다 그려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겠죠. 그럼 만약에 원기둥의 전개도 중에서 잘못된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직사각형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원의 크기가 갖고 있는데 아래쪽은 이렇게 작게 그리면 합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B, 이러한 전개도는 옳지가 않다. 그 다음 자, 옆면이 직사각형으로는 잘 그려져 있는데 두 밑면을 한쪽에 이렇게 나란히 그리는 경우 얘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아래가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면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원 두 개는 맞는데 옆면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린다면 얘도 B 옳지 않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색깔이 달리 돼 있는데 참치캔 뚜껑 딴다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둘레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옆면에서도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입니다. 그럼 얘를 펼쳤을 때 이쪽 길이는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겠네요. 그럼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겠구나.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길이를 직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밑면의 둘레니까 밑면은 원이죠. 원의 둘레 원주입니다. 원주 구하는 방법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계산하면 바로 둘레까지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원기둥의 높이입니다. 높이는 펼쳤을 때 어떤 길이 되냐요? 이렇게 세로가 되죠.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가 이 옆면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아래에 있는 것도 이 밑면의 둘레가 바로 이 길이랑 같을 텐데 근데 원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밑면의 둘레도 같겠죠. 그래서 요 길이도 같습니다. 아하, 펼쳐놨을 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렇게 네 군데의 길이가 모두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원기둥의 전개도에
둘레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얘를 다 일일이 다 더해줘도 되겠지만 조금 우리 똑똑한 방법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바깥쪽으로 둘러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얘랑 얘까지 다 더하는 게 전기도의 둘레겠죠? 그럼 이 둘레 안에는 길이가 같은 이 밑면의 둘레가 몇 번 더해졌냐? 하나, 둘, 셋, 네 번 더해집니다. 그래서 밑면에 둘레가 4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4를 하고 높이가 2번 더해지죠. 즉 원기둥의 높이가 2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둘레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기둥을 펼치면 옆면의 모양 뭐 나오죠? 그렇죠. 직사각형 됩니다. 그 다음 원기둥을 펼치면 두 밑면은 합동인 원이 되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겠고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겠고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아요. 이런 특징들 알아봤으니까요. 자, 이제 원기둥의 겉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펼쳤을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는 결국 전개도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기둥의 겉넓이는 전개도 펼쳤을 때 원 두 개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주어진 원기둥은 밑면의 반지름이 3cm, 높이가 5cm인 원기둥이에요. 그럼 이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해봐 라고 그랬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펼치면 원 두 개, 반지름이 3cm인 원 두 개와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이 3cm인 원의 둘레를 가로, 세로는 높이 5cm를 갖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원의 넓이 구해볼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3.1이니까 3.1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가로는 밑면의 지름은 6이겠죠? 곱하기 원주율 18.6cm. 거기에다가 세로는 높이니까 5cm.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가로 곱하기 이제 세로죠. 93제곱cm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원기둥의 겉넓이 구할 때 이 계산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크게 좀 이렇게 뼈대를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몇 번, 2번 더하니까 곱하기 2에다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줍니다. 그럼 27.9 곱하기 2에다가 직사각형의 넓이 93을 더해주면 148.8제곱cm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붙여줘야 되겠죠? 좋아요. 자, 우리 문제로 정리. 네모나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보기에 밑면, 옆면, 높이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이 원, 화살표 방향 보세요. 아, 위에 있는 면이니까 밑면입니다. 밑면은 펼치면 이렇게 원이 되기 때문에 밑면. 그리고 원기둥의 이제 높이가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죠. 높이. 자, 옆면이 이렇게 펼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옆면. 원기둥의 구성 요소가 펼쳤을 때 어디가 되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뿔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원뿔은 다음과 같이 생긴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를 볼 수 있을까? 뭐 깔때기도 원뿔 모양을 하고 있죠.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원뿔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생일날 주인공들이 쓰는 고깔모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뿔 모양을 하고 있죠. 물론 고깔모자는 머리에 쓰는 부분이 뚫려 있어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원이 없지만 자, 원뿔은 이게 바닥에 원 모양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자, 평평한 면이 원이고요. 옆을 둘러싼 면이 굽은 면이 뾰족한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말해요. 좋아요. 자, 원뿔의 구성 요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면, 바로 바닥에 있는 평평한 면을 말합니다. 무슨 모양? 원 모양. 자,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여기서
원기둥과의 차이점도 구분해 놔야 돼요. 원기둥은 밑면이 몇 개였어요? 2개였습니다. 그런데 원뿔은 밑면이 1개구나. 그 다음에 옆면, 옆을 둘러싼 구분면. 자, 이 또한 구분면입니다. 원기둥의 옆면도 구분면이었는데요. 원뿔의 옆면도 구분면입니다. 그 다음에 원뿔의 꼭지점, 뾰족한 부분의 점. 그러니까 옆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자, 원기둥에는 꼭지점이 있었어요? 없었죠? 선생님이 원기둥 모양 하나 그려볼게요. 꼭지점 없었거든요. 근데 원뿔은 꼭지점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 원뿔 같은 경우, 그 짐승에 이렇게 뿔이 있을 때 그런 뿔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산도 이렇게 언덕이 아니라 뾰족한 이 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선이 뭐냐? 모선이라는 거는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이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직육면체, 정육면체에서는 모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기둥하고 원뿔은 모서리가 없어요. 그 대신 모선이 있습니다. 자, 원뿔에서 모선은 뭐냐면은 바로 꼭지점하고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이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선분이 나오겠죠.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 모선 몇 개일까요? 이렇게 딱 그림의 한 개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밑면이 원의 둘레의 한 점은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그럼 이것도 모선. 여기도 될 수 있고 얘도 모선. 그 다음에 여기도 될 수 있고 얘도 모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모선이 길이가 다 달라요? 아니죠.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밑면에 원의 둘레 중에 한 점을 콕 집어서 그려도 모선은 모두 길이가 같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 원기둥의 높이가 뭐였어요? 키였어요. 키. 마찬가지. 원뿔의 높이도 이 원뿔의 키입니다.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니까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물론 바깥쪽에다 재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원뿔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직접 자를 이용해서 잴 때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지금 원뿔에 뭘 재는 거야 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 거니까 이 그림은 모선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이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럼 밑면인 원의 지름을 재는 그림이죠. 그 다음, 어때요? 키 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고 있으니까 높이를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그림을 보고 얘는 어떤 걸 재는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되고, 직접 원뿔에 이제 이 구성 요소를 잴 때 이런 방법으로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높이는 직각삼각자를 원뿔의 꼭지점에 맞추고요. 자의 눈금 0을 밑면에 맞춘 다음 직각삼각자와 자가 직각으로 만나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키 잴 때 이렇게 재는 거죠. 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우리 원뿔도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원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려 원뿔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이 여기라면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을 딱 이렇게 나무젓가락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 나무젓가락을 막 돌려보면은 이런 원뿔 모양이 보인답니다. 물론 같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긴 쪽을 나무젓가락에 붙이느냐, 아니면 짧은 쪽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만약에 선생님은 얘를 기준으로 한 직선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모양의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똑같죠, 그죠? 이번에는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를 바로 세워보면 이렇게 이런 원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변 중에 어떤 변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원뿔의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때 기준이 되는 이 직선, 여기는 바로 원뿔의 높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의 길이는 밑면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돌린다면 얘가 여기서는 높이가 됐지만 여기서는 바로 밑면에 반지름이 되겠고, 자, 이 길이는 밑면에 반지름이 됐지만 이렇게 돌린다면 여기서는 높이가 됐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자, 그럼 원기둥과 원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기둥과 원뿔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에서 본 모양이 모두 원이다. 우리 원기둥을 선생님 하나 그려보죠.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모양 보여요? 우리 친구들 참치캔 위에서 바라보면 뚜껑만 보이잖아요. 원 모양입니다. 마찬가지 원뿔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두 원 모양이 보이고 옆면이 구분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없냐? 차이점 물론 있죠. 그래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꼭지점은 원기둥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뿔은 여기 원뿔의 꼭지점 한 개가 딱 있어요. 그죠? 한 개 있다. 밑면의 수 원기둥은 위아래 두 개지만 원뿔은 한 개다.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바라보세요. 참치캔, 음료수 캔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면의 지름,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고요. 원뿔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겠죠? 삼각형 모양 중에서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길이는 밑면의 지름이 되겠고요. 여기는 모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도 다르다.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지만 원뿔은 삼각형 모양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까지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문제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원뿔에 무엇을 재는 것인지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딱 보면 어떤 구성 요소를 재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원뿔에 키 재고 있네요.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 높이를 재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둘레의 한 점까지의 길이를 잰 거니까 모선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밑면의 지름을 잰 것이니 이렇게 짝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을 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공이 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물론 뭐 럭비공 같은 경우에는 공 모양이 아니겠지만 배구공, 야구공 뭐 이렇게 우리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구공, 그리고 골프공, 그죠? 탁구공, 볼링공, 굉장히 여러 가지 공이 이렇게 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그냥 공 모양이다 라고만 알았죠? 하지만 구도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 바로 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한 점을 이은 선분, 얘를 뭐라 그러죠? 구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의 중심은 딱 한 점밖에 없을 거예요. 한가운데 한 점밖에 없지만 우리가 겉면에 얼마나 많은 점이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어줘도 구의 반지름, 이렇게 이어줘도 구의 반지름이 되겠고 이렇게 이어줘도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구의 반지름은 무수히 많고 그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의 반지름은 모두 같고 무수히 많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돌려 구를 만들어 보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원기둥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한 변을 한 바퀴 돌리면 원기둥이 되죠. 이거 회전문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뿔은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 중에 한 변을 돌리면 이렇게 원뿔 고깔모자 모양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는 어떨까요? 구는 다음과 같이 반원 있죠, 반원. 그러니까 원을 반 자른 거예요. 얘를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공,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공도 구 모양이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도 굉장히 구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박, 포도, 알맹이, 그죠? 사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 모양인데요. 자, 한 바퀴를 돌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구 모양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반원의 반지름이 곧 바로 뭐가 된다? 구의 반지름이 되고 이 반원의 지름이 곧 구의 지름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원기둥, 원뿔, 구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셋 다 한 바퀴를 어떤 한 직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려서 얻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셋 다 모두 회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 좀 그려보도록 하죠. 원기둥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친구들 비교해보세요. 참치캔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 고깔모자, 구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원이잖아요. 평면도형 같기 때문에 뭔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이 뚱뚱한 부분이 있죠. 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고 뒷부분에 안 보이는 것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훨씬 입체감 있게 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구는 뭐 수박을 상상하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체 모양은 기둥 모양, 뿔 모양, 공 모양이고요. 뾰족한 부분은 원기둥은 없지만 원뿔만 있습니다. 구는 없어요. 밑면의 모양 원, 그리고 두 개죠. 밑면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 원이고요. 구는 어때요? 밑면이 없습니다. 자, 곡면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는 뭐 사실 구라는 거는 어디든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 없고 있고 없습니다. 유일하게 원뿔의 꼭지점 하나가 있죠. 그 다음 위에서 바라볼까요? 참치캔 위에서 바라보면 원 모양, 고깔모자 위에서 바라보면 원 모양, 그 다음에 구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 모양으로 보이겠죠? 가장 뚱뚱한 부분의 원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두 똑같이 원 모양으로 보이겠다. 자, 하지만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직사각형, 이 모양으로 보이고요. 원뿔은 삼각형으로 보이고요. 구도 마찬가지 가장 뚱뚱한 부분 이렇게 원 모양으로 보입니다. 다르죠? 옆에서 바라봤다.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이 옆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일 텐데 얘도 직사각형. 원뿔을 옆에서 바라봐도 이렇게 삼각형. 구를 옆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얘는 원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모두 다르겠다. 하지만 우리 구는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모두 원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좋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알아봤던 것처럼 구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모양이 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6학년 과정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봤지만 이제 중학교 과정에 가면요, 얘네들을 막 자르기 시작합니다. 잘랐을 때 우리가 보이는 면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뭐 우리 친구들 수박 잘라 먹는 거를 떠오르면은 그때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자, 문제.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돌려 만들 수 있는 입체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원인데 지름이 10cm인 반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입체 모양이 생기는데 바로 구가 생겨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구의 지름 또한 10cm, 이 구의 반지름은 5cm가 되겠고요. 이 반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